하우투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셔먼 놀랜드 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향년 83세를 별세했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다수 출간했다. 1988년 의학 일대기를 다룬 닥터스 필명을 날린 그는 1994년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에게 저는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다. 병에 걸리거나 나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안락사와 인생의 종말 계획에 관한 국민적인 토론을 촉발시켰고 29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5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퓰리처상과 미국 비평가 협회상 최종 후보에도 도미네이트 되었다.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공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 그는 1999년, 96년 인터뷰에서 내가 떠날 시간이 오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2001년에 테드 강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학과 의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테드의 대표이자 수석 큐레이터인 크리스 앤더슨은 놀랜드의 강연을 컨퍼런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들 중의 하나로 남았다고 회상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우트에서 92년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서 가르친다. 놀랜드 지금 죽음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죽음에는 수만 개의 문이 있다. 감사의 말, 저술가이자 저술이란 문자 그대로의 뜻 외에도 대화라는 의미로 달리 표현이 될 수 있다. 각 장에 담긴 내용들은 내게 오래도록 가까운 존재, 가족, 친구, 동료, 당신의 나로 하여금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귀중한 지혜를 허락해준 사람들과의 소중한 대화록이다. 나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언제 어느 것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배움이란 것은 원시 가르치는 쪽과 가르침을 받는 쪽이 모르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흔한 표현 수단인 대화를 통해서 지혜의 씨앗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의 대원목이자 조합교회의 목사로 심어오고 있는 소아과사 앨런 무만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분은 의대생들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내게 특별히 소개해준 분이기도 하다. 예일대학 커싱 히드니 도서관의 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준 페렌츠 도르데이는 오랫동안 내게 다양한 지식을 선사해 주었다. 제이케지는 직접적인 대화나 저술 활동을 통해서 환자의 병세, 즉 임상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결정을 빚어내는 심리적인 감수성을 가르쳐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로버트 마시가 보여준 우정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귄 출판계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셔먼 놀랜드. 머린 말은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에로틱하면서도 두려운 비밀로 남아있다. 자신의 죽음을 공허도 진공 상태도 아니요 그저 무일 뿐인 영원한 무의식의 상태로 스스럼없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공포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사고를 지배하는 죽음의 차가운 소나기를 뿌리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자체를 부정하도록 만든다. 그러면서도 죽음은 옛날 이야기나 풍류담, 꿈, 심지어 농담 속에까지 담겨 인간의 삶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왔다.
서구 사기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영혼을 구원하고 친지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면에서 그리고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한 죽음의 미학이라는 모리엔디를 직접 피부로 느끼기 위해 아름다운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일종의 전통이 있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는 기술.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죽는 법을 그린 아르스 모리엔디는 현대에 와서 사생활적인 면이나 위생적인 면에서 특히 여러 어려운 조건들로 인해서 임종이 주로 응급실이나 구급차, 특수병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현되기 힘들어졌다. 3년 전에 초기 예방암 수술을 해주었던 43살의 여자 변호사가 얼마 전 진료실로 찾아왔다. 수술 후에 재방관리를 위해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암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였으나 그날 그녀는 이상할 만큼 불안해 보였다. 얘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는데 이의인즉 자기처럼 유방암 초기에 수술을 받은 후에 거의 완치되었던 모친이 최근에 갑자기 임종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이 여러모로 도와주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까지 너무나 힘들어하셨죠. 그동안 마음속에 그리웠던 평화로운 종말과는 거리가 멀더군요. 서로 지내왔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더라고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사님 얼마나 버친의 임종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에게 존엄성이 있는 미학적인 죽음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한 책임이 당신에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며 나는 그 변호사를 위로해 주었다. 육체가 무너지면 존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자연에 따라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 책에서 그려진 죽음의 과정은 신화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죽는 것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말이다. 각가지 형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는 때때로 존 웨스트의 명구가 참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질병 6가지를 그룹을 지어서 고른 이유는 우리 중에서 누구나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6가지 모두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지녔기 때문이다. 내가 11살 때 결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은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를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셔 놀랜드. 심장질환. 각각의 인생이 다르듯이 모든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개개인이 즐겁게 독특하게 영위해 나가는 삶은 그 끝 역시 독특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다양한 국면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망한 건설에서의 중력이었던 제임스 맥카티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정한 사람으로 건강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살아가는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자살길에 들어가려고 결심한 듯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처음 심장발작이 일어난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으로 윤택한 식생활 습관, 담배를 마음껏 피우고 살코기와 베이컨, 버터를 가리지 않고 먹으며 불룩한 복부가 성공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위험을 대부분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다. 9월 초에 무더운 늦여름의 밤 8시경 맥카티는 흉골 뒤편에서 일어난 강한 압박감이 뒷골 부분과 왼쪽으로 퍼져나가는 증세를 보여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압박 증세는 병원에 도착하기 1시간 전 늘 하던 대로 캐멀 담배 몇 대를 피워대며 기름진 저녁 식사를 끝낸 뒤에 새 아이들 중에서 막내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대학교 1학년생인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에 일어났다고 했다. 응급실에 맥카티를 진찰한 인턴은 잿빛으로 변한 안색이 바란 증세와 불규칙한 맥박 상태 등을 기록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나서 심전도 기기에 연결된 후부터
약하게 혈색이 돌면서 메카티의 심장박동은 정성지로 들어왔다. 그러나 심전으로는 심근경색이 일어났음을, 다시 말해서 심장의 벽 어느 부분이 손상당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그의 상태는 거의 정상적으로 보였다. 응급팀은 그를 위층 일반 병실로 옮기는 준비를 서둘렀다. 메카티가 내과병동으로 옮겨진 시간은 바로 밤 11시. 나도 그를 뒤따라올 것 같아. 나는 그날 저녁 비번이어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남학생 사교 클럽 파티를 갔다. 진정 우정이 담긴 맥주 한두 잔을 걸친 뒤끝이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응급실과 연결된 회복실에 들어자마자 그곳 담당 인턴이었던 데이브 베스컴이 마침 절 만나는 듯이 내 발을 덥석 두들며 말했다. 날 좀 도와주겠어? 난 지금 조를 데리고 가서 소아마비 한 대를 급히 봐야 되니까. 괜찮냐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쫓아다녔어. 나는 속을 이렇게 외쳤다. 40여 년 전의 의대생들에게는 오늘날의 의대생들보다도 더 많은 자율권이 있었다. 주어진 임무로만 쏘고 나면 분명 메카티가 회복될 때까지 그의 병실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계산이야. 나는 야간 당직 중이던 간호사가 메카티를 병실 침시 내에 눕힐 때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마침내 일을 끝마친 그녀가 사모의 병동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메카티의 병실로 다시 들어가 황급히 문을 닫았다. 데이비가 들어와서 내 환자를 빼앗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침대 가까이로 걸음을 옮겼다. 여린 미소를 가까스로 짓고 있는 듯한 메카티는 내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솜소리 보서한 여성이 당시 내 나이는 22살이었다. 병실 기록처를 보고 검진하겠다고 말했을 때 높은 자리에서 호령을 하던 사업계의 거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끔 들곤 한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던지 내 말을 그리 깊이 숙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침대 옆에 앉자마자 메카티는 갑자기 목을 뒤로 꺾더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개성을 질러댔다. 그리고 주먹진 양손을 들어서 가슴을 힘껏 때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순간적으로 목과 얼굴이 보라색으로 팽창되었다. 눈동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부풀어 오른 뒤에 그는 허득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숨을 거두어버렸다. 그때의 충격이란 나는 그의 이름을 소리쳐 부른 다음에 있는 힘껏 데이브를 불렀지만은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소병동 병동까지 그 소리가 들릴 리는 없었다. 밖으로 뛰어나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 같았다. 초를 놔두는 순간이었다. 손가락을 메카티의 목 경동맥에 대봤더니 맥박은 이미 멈추었다. 당시 나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짧은 망설임 끝에 나는 혼자서 그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심장기라는 다루는 병실에는 흉곽절개기 세트 심장마비가 일어날 경우에 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된 채 비치되어 있었다. 요즘처럼 전기 충격을 이용해서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같은 장비가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가슴을 들게해서 직접 손으로 심장을 리드미컬하게 마사지하는 방법뿐이었다. 소독된 수술장기 포장을 뜯어내서 외과용 메스를 잡아든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을 놀렸다.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했던 일이었지만 상체가 위로 약간 들린 듯이 누워있는 메카드를 그대로 든 채 나는 아주 침착한 손길로 왼쪽 젖꼭지 바로 밑 부분에서 가능한 한 뒤편 등 쪽으로 길게 절개해 나갔다. 동맥과 정맥에서 검붉은 분비물만 비칠 뿐 진짜 핏줄기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맥박을 짚어봤지만 아무런 맥동도 느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근육질을 몇 차례 메스로 절개한 뒤에야 흉곽 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메스를 내려놓은 뒤 나는 양날개가 달린 금속지의 견인기를 절개된 늑골 사이로 밀어넣은 다음에 날개 쪽에 달린 민을 톱니바퀴를 있는 대로 더 돌렸다. 그래야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겼다. 나는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메카티에 멈춰버린 심장을 힘껏 움켜잡았다.
심낭이라 불리는 섬유질로 된 주머니를 만진 순간 불규칙하게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책에서 읽은 생의 마지막 상태를 나타내는 심실세동 직접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영원한 휴식을 위해서 심장이 마지막 꿈틀거림을 하는 현상이었다. 소속도 되지 않은 손으로 수술용 가위를 집어든 나는 심낭을 넓게 절개했다. 이어서 격리를 일으키고 있는 메카티의 심장을 최대한 부드럽고 잡고 심장 마사지라 일컫는 압박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심장 자극이 생길 때까지 내 쪽으로 혈류를 연결할 수 있다면 비정상적인 심장 소축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계산에서였다. 촉촉하면서도 따뜻한 진리를 진듯한 느낌이라는 책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손바닥으로 규칙적인 압박 마사지를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심장에는 피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특히 배 속에서 산소가 빠져나가 버린 뒤라 내 손놀림은 완전히 무의미하게 보였다. 그래도 나는 움켜진 메커티의 심장을 놓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병실 천장을 뚫을 듯이 펴졌다. 이미 영혼까지 빠져나갔을 만큼 완전히 죽어버린 메카티가 부릅던 눈동자를 천장으로 향한 채 지옥의 사자가 울고짖는 듯한 한숨을 내쉰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멀찍이 물러섰으나 그 소리의 정체를 바로 알아챘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피 속에 산성도가 갑자기 증가해서 성대의 근육이 강한 격리를 일으키며 낸 소리였다. 하지만 내게는 일순간 그 소리가 제발 헛된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만두라는 메카티의 청구처럼 들렸다. 시신과 병실을 홀로 지키면서 나는 그의 부릅던 눈동자를 살펴보았다. 그제야 현실이 파악되었다. 완전히 팽창된 동공을 미리 봤더라면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찾아왔다. 다시 말해서 심장만 쏘려도 결코 빛을 되찾을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다. 가슴이 파헤쳐진 사체를 앞에 두고 뒷걸음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완전히 땀으로 샤워를 하고 난 모습이었다. 얼굴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고 두 손과 팔 그리고 짧은 가운에는 메카티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생명이 없는 피였다. 내 눈에서는 또 다른 찝찝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나는 몸까지 제법 크게 흔들며 계속 흐느꼈다. 그제 비로소 메카티에게 소리까지 지른 것이 생각이 났다. 그의 왼쪽 귀에다가 입을 대고 제발 살아달라고 악을 쏟았지만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 것이다. 그가 죽어버린 것도 슬펐지만은 나 역시 실패했다는 생각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슬피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데이브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데이브는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때부터 내 두 어깨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흐느낌 역시 자제할 수가 없을 만큼 커졌다. 침대를 들어서 옆으로 다가온 데이브는 마치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전쟁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내 어깨 위에 팔을 두른 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괜찮아, 이젠 다 끝났어. 괜찮아, 할 수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한 거야. 조금이 널브러져 있는 병실 구석에 나를 앉힌 뒤 데이비는 그 어떤 의료시설도 어떤 치료도 제임스 맥커티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다른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지만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중에서 이 말만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죽음을 목격한 경험은 그다지 많을 것이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의 임종 장면을 직접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집에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완전한 신화는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 과정을 그리며 이어져 왔다. 의사라는 직업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1891년 작품 성홍열. 이런 화가의 이런 모습, 정신적으로 의학의 발달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제임스 맥카티의 심장은 산소 공급 중단으로 박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매우 독특하면서도 두려운 질환으로 가슴 부분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들 수가 있는데, 심장병, 가슴에 이렇게 해서 표현대로 격렬을 동반한 고통 없이 곧바로 심근의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립신의 심장질환은 아주 독특한 경우다. 겨드랑이 부분에서 구토를 하고 통계에 의하면은 이스키믹 심장질환은 보통 흡연이나 비정상적인 식습관 그리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을 무시해버린 생활 방식에서 발생이 된다. 콜레스테롤, 담배, 당뇨, 고혈압이라는 복병을 찾아내기 오래전에 이미 의학계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의 성격이 특출하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의외로 획기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심장마비 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예전에 입은 상처로 신체 조직 내의 지휘체계상 비정상적인 리듬을 갖긴 했어도 운이 좋았던 립시너처럼 심실세동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도 매일 1,500명가량이 급성 및 만성 심장 질환으로 숨을 거두고 있다. 1960년 중반부터 현대의술과 여러 진보된 치료기구 덕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이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 심장 활동이 약화되어가는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심장이 벌이는 놀라운 수행 능력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